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A씨는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3학년 즈음부터 자신을 남성으로 느꼈습니다. 성 정체성에 대한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뒀고 2018년부터 남성 호르몬 요법을 받기 시작해서 1년 뒤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겉모습과 목소리도 달라져서 남자로 살며 법원에 법적 성별도 남성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궁 난소 적출 수술은 안 받아서 여성의 신체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A씨는 난소 적출술 같은 생식 능력을 제거하는 수술이나 남성 성기를 만드는 수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심 재판부는 성별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좀 다르게 판단을 했네요.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줬습니다.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자궁 적출술은 한 번 하면 이전으로 되다시 돌이킬 수가 없고 성적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신체를 강제로 손상하게 하는 것은 자기 결정권과 인격 등을 지나치게 제약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A씨가 꾸준히 호르몬 치료를 받아서 남성 수준의 성호르몬 수치와 2차 성징을 보이고 남성화된 지금의 외모, 목소리에 대한 만족도가 과거 여성으로 지낼 때보다 분명해 보여서 여성으로 다시 바꿀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트랜스젠더에게 이런 내용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으니까요. 아주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생식 능력을 없애지 않아도 법적 성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필수적으로 이렇게 성적 생식 능력 여부, 변경 여부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는 다른 판단이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한 조사를 보면 트랜스젠더 중에 86%가 법적 성별 정정을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환수술 비용과 건강상 위험 부담이 매우 컸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이 판결 이후로 그들에게 달라진 삶이 좀 펼쳐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날이 좀 추워졌는데 네, 한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령 인구가 2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라는 뉴스를 저도 봤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이렇게 되면은 사망자 추이도 좀 많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통계청에 이제 2020년에 인구주택 조사를 해놓은 걸 따라보면 2020년부터 25년까지는 연간 33만 명 정도. 네. 그다음에 2035년부터 40년까지는 49만 명 이상이 이렇게 사망하는 걸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거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피상속인들의 이제 사망도 증가하고 있고 상속에 대한 플랜들도 많이 이제 고민이 늘고 있죠. 그러게요. 요즘에는 정말 90대 이상 되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법률적으로 나 이후에 사후에 이런 재산을 어떻게 잘 이렇게 상속인들에게 전달을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많이 이제 저도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와 관련된 사연을 준비했으니까 자세한 얘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나이 100세입니다. 저조차도 이 나이까지 살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아직 건강한 편입니다. 제겐 75이 된 미혼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일찍이 남편과 젊었을 때 이혼을 했고 헤어진 전 남편은 재혼해서 가족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사망했습니다. 이 나이에 뭐가 고민이냐겠지만 제 소중한 아들이 최근 중환병에 걸려 걱정입니다. 제 아들에게도 남편 사망 시 받은 재산이 있고 저도 부동산이며 금전 재산이 꽤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아들이 아프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사망을 하면 아들에게 재산이 이전되고 아들이 먼저 사망한다면 제게 재산이 올 텐데요.
저와 아들의 유고가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저의 형제자매 조카들에게 이전되게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네, 일본에서 있었던 고령화사의 노노 상속이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사례자의 상속 관계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00세 모친이 사망을 하면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친이 먼저 사망을 하시게 되면 아들이 단독 상속인이 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좀 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모친 사망한 다음에 아들이 사망하면 그다음에 상속인들은 이제 형제자매가 되겠죠. 그런데 그 형제자매는 부친이 재혼해서 낳은 이복 형제들이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그 이혼한 남편의 그 자녀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이겠죠. 아, 그렇게 될 수가 있겠군요. 네. 이렇게 이제 상속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까봐 지금 형제자매 조카들에게 상속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친은 이제 재산이 본인의 재산과 아들의 재산이 궁극적으로는 친정의 형제, 조카들에게 좀 이전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누가 먼저 사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속 관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드님이 또 아프시고 두 분 다 고령이라는 건데요. 네. 앞으로 상속 문제를 이제 어떻게 현명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사례자분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먼저 유언장을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금전의 경우에는 유언장보다는 신탁을 활용을 해서 본인의 이제 노후 자산을 관리를 해가는 방법이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두 개 자산을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좀 복잡하다. 그러면 한꺼번에 신탁을 통해서 상속 설계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유언이나 신탁은 모친 아들 누가 하는 겁니까? 네, 보기에 둘 분 다 고령이기 때문에 두 분 다 한꺼번에 신탁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모친의 경우에는 결국 다 아들하고 다 고령이기 때문에 아플 때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요. 결국에 노후에 금전이 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탁을 한다면 모친이 사망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아들에게 가고 아들이 네. 다 수익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친정 조카들에게 가는 방법. 네네. 뭐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신탁에서 참 좋은 제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자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신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네. 유언과 어쨌든 민법상의 유언과 이제 신탁의 경우가 훨씬 유리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 유연하게 같더라고요.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네. 방법이죠. 또 아드님의 경우에도 사망을 하면 단독 상속인이 되는 모친에게 가고 네. 모친이 다 쓰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 형제들 조카들에게 좀 가라 이렇게 이제 지정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신탁을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겠습니다. 본인의 원하는 바를 현실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유언장으로 본인의 뜻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고령이고 또 연속적인 상속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면 이제 유언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를 네. 신탁이 좀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령화 사회는 이제 노인이 노인에게 상속하는 노노상속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사례자 경우처럼 요즘에 상속 설계를 하실 때 굉장히 고령인 분들이 많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의 예를 들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15%를 넘어서는 이제 고령 사회 때부터 상속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연구 자료를 지금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도 이제 이미 2017년도부터 고령 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상속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상속 이슈가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는 이제 노후 케어, 그 다음에 연속적인 자녀와 손주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연속적인 상속 설계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신탁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부동산하고 이제 금전을 신탁할 경우에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네, 이제 비용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한 번 받고 네. 또 나중에 사후에 한 번 받는 일회성의 보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 받는 또 보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연 받는 보수는 또 역할에 따라서 그 금융기관의 역할에 따라서 네. 조금씩 차등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도가 우리한테 아직은 좀 낯설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내가 이걸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지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예.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노노상속과 관련된 사례 네. 가지고 우리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또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이해란의 백세 인생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